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9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시간은 째깍째깍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묘한 시기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회고록을 출간합니다. 6월 1일 날 나온답니다. 조국의 시간입니다. 자, 이 책은 생각보다는 많이 팔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조국 지지자 친문 진영에서 이 책에 대한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세균, 이낙연 이런 대권 후보들도 호평을 합니다. 그리고 짠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이에 질세라 또 조국을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자, 그러면서 추미애 전 장관 역시 유튜브 방송 등에 출연하면서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심한 우울증 같은 것을 알았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 4.7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한 뒤 조국 사태가 재소환되고 있습니다. 추미애와 윤석열의 갈등도 재소환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졌다는 평가가 초선들을 중심으로 나온 지 오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지금 다시 민주당은 과거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조국과 추미애가 이렇게 설치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자, 조국의 책이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민주당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정말 시기적절합니다. 타이밍이 절묘합니다. 조국과 추미애가 다시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릴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정치란 게 묘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속으로는 야, 추미애, 조국 내가 참 일 많이 시키려고 했는데 안타까워 이런 생각을 인간적으로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생각도 할 겁니다. 아니, 조국, 추미애 그동안 뭐 한 거야? 법무부 장관까지 시켜줬더니 한 일이 없잖아. 마이너스나 되고 이런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추미애 장관은 1년 정도 했는데 한 게 뭐 있습니까? 윤석열과의 갈등 속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압도적인 지지율 1위의 야권 대선 후보로 키워준 꼴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추미애는 반면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느닷없이 등장한 조국 전 장관의 저서 조국의 시간. 자, 조국 사태, 추미애 사태가 다시 국민들한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악몽 때문에 이제 민주당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끝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조국,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조국 전 장관의 회고록 출간 때문에 민주당이 다시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난해 조국 백서에 대항해 이른바 조국 흑서를 공동으로 펴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오늘 페이스북에 글 하나 올렸습니다. 민주당이 골치 아프게 됐다. 후보가 되려면 조국기, 조국 태극기 부대에 아부해야 하고 자, 그러면 당심과 민심의 괴리는 커지고 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당심과 민심의 괴리라는 게 중요합니다. 당심도 친문 일부 강경파의 당심입니다. 조국 잘했어, 좋아, 훌륭해, 불쌍해, 추미애 훌륭해. 자, 이러면 이럴수록 민주당은 쪼그라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장 열받는 사람은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조국 사태 등과 관련해서 최근 한번 정리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사과 같은 걸 하려고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갑자기 조국 책이 나와 버렸습니다. 추미애가 지금 뜨들고 다닙니다. 야, 이거 기가 막힙니다. 자, 진중권 씨는 말합니다. 조국을 일으켜 하여튼 이 친구의 멘탈은 연구대상이다. 또 책을 써야 하나. 제목은 국민이 겪은 조국의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조국의 시간이라는 책이 나왔으니까 이제 진중권 씨도 여기에 맞서는 조국 흑서와 같이 조국 시간을 비판하는 책을 써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 앞서 조국 전 장관의 책 조국의 시간, 아픔과 진실 말하지 못한 생각. 이 출간 소식이 알려지자 여권 잠룡들은 조국을 향해 안타까운 심정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페이스북을 통해 유배 같은 시간을 보냈다. 가슴 아프고 미안하다.
추미애 전 장관 조국의 시련은 개인사가 아니라 촛불 시민의 개혁사다. 참 기가 막힙니다. 자, 이런 말을 겉으로는 추미애는 할 수 있지만 이낙연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속으로는 뜨끔할 겁니다. 조국이 부각되면 점점 힘들어집니다. 이낙연은 그렇습니다. 자, 추미애 전 장관은 유튜브 채널 열린민주당 TV에 출연해 최근 일을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선거 딱 지고 나니까 평가를 조국 탓이다, 추미애 탓이다,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가길래 며칠 전까지 심하게 우울증 비슷하게 좀 알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은 조국 장관 물러나시고 법무부 공백을 메우면서 총선에는 엄청 이겼다, 이겼을 때는 조국 덕분에 이겼다, 추미애 덕분에 이겼다, 고맙다, 그 얘기는 안 하더라고, 그때는 검찰에 순치됐다,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추미애 열받는 겁니다. 총선 이길 때는 고맙다는 말 안 하더니 4.7 재보궐선거 지니까 나 때문에, 조국 때문에 졌다, 이렇게 말한다. 심한 우울증 같은 것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도 조국 전 장관 회고록에 대해서 당당히 법의 이름으로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굉장히 좀 드라이합니다. 자, 정세균은 조국의 시간은 역사의 고갯길이자 공정과 불공정이 교차하고 진실과 거짓이 숨을 몰아쉰 넘기 힘든 고개였다. 언제나 역사 앞에 선 개인은 힘이 없다며 공인과 검정이라는 이유로 발가벗겨지고 상처 입은 가족의 피로 쓴 책이라는 글귀에 가슴이 아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아직도 이 사람들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친문들한테 아부하려고 이런 표현을 썼는지는 모르지만 결국 이렇게 되면 민주당은 뒤로 갑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이준석 돌풍 때문에 30대 당대표가 등장하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준석 개인에 대한 평가는 뭐 다양하지만 아무튼 국민의힘은 이렇게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은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국민들은 트렌드를 봅니다. 지금 민주당은 과거 회기정당, 정세균, 이낙연 이런 과거 이미지의 인물들이 지금 설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금 좀 다릅니다. 자, 어쨌든 이런 걸 보면 조국과 추미애가 참으로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열심히 떠들고 다니고 더 열심히 뛰어다니면 민주당은 이제 몰락할 일만 남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송영길 민주당 대표 지난 25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국 사태를 비롯한 여러 가지 그런 내로남불적인 사태를 지적한 부산 청년당원에게 당을 대표해서 국민들에게 이걸 정리한 것을 발표할 생각이다. 조국 문제, 오거돈 시장 문제, 박원순 시장 문제부터 시작해서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내년 대선을 치르기 위해서는 조국, 오거돈, 박원순 문제를 한번 정리하고 가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뭔가 모종의 반성이나 이런 게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타임에 조국이 튀어나와 버린 겁니다. 추미애는 지금 분위기로서는 곧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조국, 추미애. 어쩌면 그들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뛰었는데 나를 몰라주는 민주당 정권 망해버려라 이런 생각을 설마 하지 않겠죠. 아무튼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어쨌든 조국 전 장관의 회고록이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민주당은 내년 대선에서 점점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